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도 될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고,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아니면 좀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솔직히 좀 쉽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사실 전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,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변화를 제 스스로 지금 겪고 있거든요.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결혼 9년차 부부예요. 저희 신랑이랑 저는 결혼한 지 9년이 되었고,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한 지는 한 5, 6년 된 것 같아요. 병원을 다니게 된 것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고, 사실 병원을 다니면서 특별히 저희 부부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모든 게 뭐 다 정상이라고 했고, 단지 이제 뭐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만큼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. 뭐 그 정도? 그 정도였고, 뭐 사실 뭐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도 아니라고 했거든요. 그래도 저희는 이제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고 해서 뭐 노력은 하되 의학적인 도움도 동시에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자,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, 그러고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.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.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다 합해서 솔직히 저 몇 번 했는지조차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. 한 9번? 좀 더 될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세는 거를 하지 않았어요. 한 4-5번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게 더 아주 괴롭더라고요. 뭐 6번 되고 7번이 되고 8번이 돼도 안 되니까 그거를 횟수를 세는 게 사실 좀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. 그냥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,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. 또 심지어 뭐 중간에 유산도 여러 번 했어요. 그 횟수까지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, 일부러. 그래서 뭐 화학적 유산까지 합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여러 번이었을 텐데, 제가 한 수술만 4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어렴풋이 지금 납니다. 뭐 억지로 지었던 기억이니까요. 뭐 정확하지 않은데 한 4번 정도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. 알 수가 없으니까. 가능은 할까? 이게 끝이 있긴 있는 걸까? 알 수가 없으니까요, 그죠?
그리고 정말 끊임없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했었어요. 스스로. 그래도 다행히 저는 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낙관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뭔가 막연한 믿음은 있었어요.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. 어쨌든 그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정말 막 바닥을 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끝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. 그냥 밝게, 될 수 있으면 밝게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. 제가 사실 성격상 뭔가 끝을 봐야지 포기하는 성격이거든요. 뭔가 제 마음으로 아 이건 정말 끝이다 싶을 때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내가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보여지는 것 같아서. 근데 주위에서 많이 그러죠.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. 뭐 포기하면 생긴다더라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.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. 너무 간절한데. 포기는 되지 않았고 내려놓는다? 글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너무 그것만 막 생각하고 집착하고 막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? 그냥 일상에 좀 더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거?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좀 내려놓는다? 그건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뭐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어요.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. 남편이 있고 이제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고 저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? 그죠?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 혼자도 힘든데 그 힘듦을 나눠야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굳이 좋은 것만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게 좀 더 많이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부부가 조금 그런 대화 있죠. 그런 쪽의 대화를 좀 피하기도 하고 왜냐면 뭐 얘기를 해봐야 뭐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피했던 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성공하기 전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많은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. 그래서 좀 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서 저의 입장에서는 좀 놀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뭔가 새로운 옵션이 또 생기기도 했어요. 대화를 통해서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좀 피하고 싶겠지만 계속 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느 순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리고 제가 또 노력했던 건 뭐냐면
주위에 이제 뭐 특히 사람관계 있죠? 저한테 뭐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,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를 했어요. 뭐 그게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. 제가 약간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말리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뭔가 여러 번, 몇 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확실하게 끊는 면이 있거든요, 사람 관계에 있어서. 그래서 어쩌면 제 주위에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, 여튼 근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어요. 왜냐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사람을 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저는 지금 힘든데 다른 이유로 또 스트레스 받는 건 또 좋지 않으니까.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주쳐야 되는 막 그런 거 있을 텐데, 사실 그게 조금 많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일단은 피해보는 게, 물론 내가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저는 아가들을 정말 예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아가들을 볼 때 제가 웃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게 좀 슬프긴 했어요. 나도 힘들긴 힘든가 보다. 뭔가 변해가는구나.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아기들인데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웃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고, 그런 제 모습이 또 좀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많이 피했어요. 그러니까 주위 아가들을 많이 피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는 뭐 좀 서운해했었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와서 굳이 뭐 변명을 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또 한 병원을 꽤 오래 다녔어요. 오래 다니고 그 의사 선생님과의 신뢰, 그런 게 이제 중요해서, 그리고 오래 다니면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막 병원을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병원을 너무 오래 다니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,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는 됐는데, 선생님하고 저는 되게 어쨌든 잘 서로 신뢰가 있었고 막 그렇긴 했는데,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저희를 보는 걸 민망해 하시고, 저희도 선생님이 대하게 민망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었거든요. 그래서 병원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, 그리고 그 추천 병원은 심지어 절 담당했던 선생님한테 여쭸어요. 선생님,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? 선생님도 아실 거고. 그래서 이제 좀 추천해달라.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.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랬더니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다른 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. 사실 그것만 봐도 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, 그죠?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됐었고,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른 병원에 가게 됐었고, 그 옮긴 병원에서 이제 다시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자궁 내시경이란 걸 하는데, 그때 이제 저는 자궁벽을 살짝 절제하는 그 시술까지 같이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저희 선생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,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겠죠, 당연히. 연세도 있으시니까.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자궁 모양이 이렇게 나팔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. 근데 그 나팔관에서 이렇게 자궁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좀 좁다. 그리고 좀 가파른 느낌이 든다.
그래서 자궁 그쪽 내려가는 그 길을 살짝 칼로 절제를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만든 거죠. 약간은 조금은 자리 확보를 좀 더 했다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그게 지금까지의 실패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. 하지만 그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성의 자궁이 그 큰 사이즈도 아니고 거기에 칼을 댄다는 게 사실 되게 두렵잖아요. 그러니까 시술을 받은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, 근데 어쨌든 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시술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새 병원에서 첫 이제 시험관 시술이 이루어졌죠. 그리고 정말 좋은 수치로 착상까지 잘 됐어요. 근데 저는 착상은 항상 잘 됐었어요. 네. 착상은 항상 잘 됐는데, 거의 잘 됐는데 유지가 힘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착상을 했다고만 해서 막 기뻐할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. 걱정이 더 컸죠. 이게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걱정?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되지 않았어요. 아, 그땐 진짜 왜 병원도 옮기고 좀 뭔가 또 새로운 희망을 또 갖게 되잖아요. 근데 또 안 됐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. 힘들었지만 뭐 어떡해요. 아닌 걸,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. 근데 다행히 이유를 알게 되긴 했었어요. 그 첫 번째 시술에서는, 시험관 시술에서는 그 태아 염색체 이상이 있었대요.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었어요. 왜냐면 사실 문제가 없으면 더 막막하거든요. 문제가 있어야지 그걸 개선을 하고 고쳐서 또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, 만약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안 됐다. 그럼 정말 이건 난감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었고, 그 전에 염색체 이상 없어도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든 문제가 이번엔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, 그게 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좀 되기도 했죠. 그렇게 이제 또 수술을 받고, 이렇게 수술을 한번 받으면 한 3달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또 마음은 급한데 빨리 다음 달에 또 다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쉬게 됐죠. 이제 쉬면서 그 다음 시술도 사실 저에겐 그렇게 막 희망찬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왜냐면 냉동 배아가 딱 하나 남아있었고, 그 냉동 배아도 사실 그 잘못된 그 수정란이,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그 배아랑 같은 텀에 나왔던 배아 수정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도 그랬어요. 아마 이식 못할 가능성이 아마 80% 정도 된다고요. 그럼 거의 사실 힘들다라는 얘기잖아요. 80%. 선생님 원래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80%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을 사실 기대는 안 했죠. 그리고 이제 쉬고, 그러니까 변수가 많았어요. 하나밖에 없었고, 그러니까 걔가 잘 버텨줘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 확률이 이제 굉장히 낮았던 거고요. 근데 정말 기적같이 이식 당일날, 그것도 이식 당일날 알 수 있었어요. 왜냐면 바로 이식하기 전에 그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. 근데 다행히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란이라는 결과를 듣고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됐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식을 하면서 한 개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항상 여러 개를 했지 한 개를 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.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식한단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예상을 깨고 그 수정란이 잘 자리 잡아서 주수에 맞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지금 7개월째 접어들었어요.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고, 사실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좋아 날뛰고 그냥 너무 막 그걸 표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해요.
왜냐면 아직도 조심스럽고 아직도 무서운 마음이 살짝은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, 그리고 이제 태동이 느껴질 때 그냥 미소 짓는 수준. 아, 잘 지내고 있구나. 딱 그 정도. 딱 그 정도 할 수 있어요. 사실 마음은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느끼지만,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데,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크게 위안이 되진 않았어요. 제가 와닿지가 않으니까,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긴 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.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, 그냥 또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 그러지도 말고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. 그냥 내 생활, 내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돼가는 거죠. 그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, 내 일상이다. 주사 맞는 거 내 일상이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독일어 공부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